예, 김한진 박사님과 키워드를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우리 투자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가가 좀 조정받을 것 같더니만 뭐 종목 장세가 괜찮게 펼쳐지고 있고요. 미국은 지표가 안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키워드 첫 번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지표들을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지금 몇 개 지표가 나왔습니다만 고용과 PCE 물가 지표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죠. 굵직한 변수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졸트 보고서나 ADP 민간 고용 이런 거 나온 건데요. 먼저 PCE가 물가를 측정하는 건데 PCE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PC는 뭐 그 노동부에서 나오는 CPI가 발표된 다음에 2주 후에 나오니까요. 곧 발표될 텐데 지금 뭐 시장의 전망은 뭐 한 4.2 정도로 3.3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 지금 3.3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 근원 PC이죠. 네,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PC가 근원이 더 높죠. 네, 네. 근원이 뭐 CPI도 그렇지만 뭐 PC도 근원이 높습니다. 네. 그게 이제 4.2 정도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4.2라는 수치는 6월 달에 4.1이었거든요. 4.1보다 살짝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쭉 떨어지다가 6월 달까지는 조금 떨어지다가 지금 7월 지표지 않습니까? 7월 지표는 뭐 조금 주춤할 것 같다. 내지는 살짝 뭐 고개를 들 것도 같다라는 정도의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좀 용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지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용 쪽이 보면 ADP 민간 고용도 어제 보면은 이제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고용 지표는 약간 과열이 좀 진정되는 그런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의 전망은 뭐 고용은 절대 수치는 높지만 네. 계속 식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네. 지금 ADP 민간 고용은 뭐 지금 뭐 공식적인 그러한 정부의 데이터는 아니고 민간 네. 기업 ADP가 발표한 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17만 7천 7천 건. 네. 네,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예상 20만. 네, 정도. 20만. 그리고 전월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맞아요. 전월보다 예. 굉장히 낮게 지금 나왔는데 특히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동안 뭐 고용 지표를 뜨겁게 달궜던 게 코로나19가 지금 멈추면서 지금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레저, 접객 이런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이 급격히 증가했잖아요. 네. 이게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20만 건 증가했습니다. 20만 건이나 증가했는데 지금 어제 나온 7월 지표를 보니까 8월 지표를 보니까 8월 고용이 3만 건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용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레저 접객업, 이 서비스업 쪽의 고용이 식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좀 약간 안 좋은 얘기지만 시장은 좀 그걸 긍정적으로 아무래도 물가가 잡히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좀 더 긴축적인 스탠스로 몰고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네. 이게 참 주식이 투자가 뭐라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나오기를 일자리가 줄기를 바라고 있어야 되니 이게 참 어렵습니다. 소비가 줄기를 바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금리 동향은 9월에는 동결 쪽이 우세한 것 같고요, 그죠? 네. 결국 이제 11월이 문제입니다. 지표에 따른다고 하는데, 그죠? 네, 예. 지금 11월 1일이 이제 차차기 FOMC 예. 통화정책 회의인데 지금 어제 고용 지표나 뭐 그 전에 나온 뭐 PMI나 뭐 또 소비자 신뢰 지수나 네. 이런 일련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조금 차분하게 나오면서 CME 선물 시장에서는 뭐 9월 달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원래가 낮게 봤지만 더 낮아졌고 11월의 인상 가능성도 지금 58%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정도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튼 최근의 경제 지표의 특징은 연준으로 하여금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게끔 하는 차분한 경제 지표. 하지만 절대 수치로는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좋은 거죠.
시장에서는 통화긴축은 조금 완화적으로 움직이고 경기 지표의 절대치는 좋으니까 기업 실적이 뭐 부러지는 정도는 아닐 거고 이런 상태에서 시장은 어제도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또 이제 국채 금리가 물론 이제 소화해야 되는 물량이나 이런 게 좀 있다고는 하나 금리도 조금 꺾이는 모양새이고 대체로 조금 이제 완화로 갑니다. 미국 지표 얘기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는요. 예, 중국은 뭐 생각 안 했는데 부동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경기도 안 좋고 뭐 시원한 어떤 정부 대책이나 부양책은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뭐 증시에서 무슨 증시 대책 조그만 거 이런 거 말고요. 경기 전반적인 대책이 미약합니다. 뭐 손을 안 쓰는 겁니까? 쓸 카드가 없는 겁니까? 뭐 다양한 해석이 네.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손을 쓰기에는 너무 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미세 조정으로 이거를 뭐 그냥 덮을 수 있는 수준은 이미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비구 위안 같은 경우도 총 자산이 2,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30조, 340조 정도 되는데 지금 9월 2일 날 지금 그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7천억 달러, 7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9억 위안.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엄청나다 보니까 지금 또 비구 위안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얼마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헝다라든지 완다도 이제 뭐 수면 아래에 있는 거고 또 이게 금융시장으로 조금 전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릉국제신탁이 이제 발행한 그 예금이죠. 네. 그게 조금 이제 지급 불능 사태, 신탁 상품 이런 신탁 거. 상품이 예. 지금 지급 불능 상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위기는 중국의 전체적인 거시적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금융권으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도 이게 아마도 이제 지금 계획을 정말 이제 뚝을 막아야 되는데 정말 요 정도 뚝을 막으면 뭐 극복하겠지 했는데 이제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뭐 대수술이 필요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금 중국은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혼란스러운 금융위기로 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중국 내부에서 결국에는 이런 지방정부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지금 채권 미연장 문제, 이런 디폴트 문제 이런 것들을 결국 4대 국영은행을 통해서 국가 부채로 이전시키는 그런 과정, 그런 수습 과정을 지금 밟을 것이다. 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 거시 경제의 상당히 조금 둔화 가능성,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얘기죠. 중국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도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에 가면서 뭐 실무권 협의들을 좀 하고요. 뭔가 좀 화해 제스처도 나오나 이런 기대감도 살짝 있는데 평가 어떠세요? 네, 러먼드 장관이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갔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뭐 지금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 수출 금지법을 지금 해소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거는 러먼드 장관이 딱 잘라서 국가 안보에 대한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급의 가치가 없다라는 네. 쪽의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갔냐? 지금 뭐 마이크론, 그 다음에 보잉,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반간첩법, 갑자기 벌금을 때린다든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근데 뭐 중국에서 원하는 거는 뭐 택도 없다 그러놓고서 뭘 또 기업들 풀어달라면 중국도 뭐 듣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요. 서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을 거리를 재확인한 거죠. 네. 근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국익과 관련된 아주 뭐 지금 당장 현안을 조금 부드럽게 처리해 달라. 미국 기업의 대변인으로서 상무장관이
중국 측에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중국 측은 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반도체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우리도 조금 뭐 양보할 그러니까요. 맛이 나지 않냐. 뭐 이런 정도에서 서로 이제 실무 회담을 진행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수준으로 끝난 것 같은데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보잉을 뭐 지금 뭐 비행기를 조금 뭐 사주면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을 뭐 해주겠다라는 뭐 지금 언론에 보도 안 된 그런 뭐 약간 주고받기식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그런 게 있었다면 뭐 조금 좋은 소식이 또 나오겠죠.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하면서 증시 전망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네. 9월 흐름은 어떨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좀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지금 핵심적인 변수를 앞에서 이미 짚었습니다. 미국의 지표, 그다음에 긴축, 중국 경제 얘기 짚었는데요. 예. 9월과 전망은 이후 전망은 어떠세요? 네,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뭐 불확실성은 결국 시장 금리의 불확실성, 이 시장 금리가 얼만큼 조금 내려올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8월 26일 뭐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지만 결국 시차의 문제, 그러니까 조금 뭐 시차를 두고 이제 그동안 올렸던 금리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텐데, 물가 영향을 줄 텐데, 이 부분이 과연 8월, 9월 달, 10월 달 지표부터는 조금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는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불확실성은 앞서 지금 말씀 나눴던 그 중에서 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고용과 임금 데이터. 이게 이제 내일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의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 벗겨질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불확실성을 이기는 과정이 9월 주식시장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장은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그런 것을 소화하면서 네. 확인하면서 조금 주춤주춤한 눈치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김한진 박사님과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주시는 투자 인사이트 확인할게요. 또 주옥 같은 시간이죠. 투자에서 편안한 것은 돈이 되지 않는다. 로버트 아노트.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뭐 침대 선전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투자에서? 네, 그 로버트 아노트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저도 생소한데. 그 운용사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운용사 회장이십니다. 가끔 인터뷰에 나오시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얘기죠. 결국 뭐 위험을 지지 않는 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공짜는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되새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투자를 좀 공부를 하면 그걸 시황이든 종목이든요. 공부를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편해지어서 그런 편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은 수익으로 연결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막 투자하면 사실은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하지도 않아요. 편안해요.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그 성과의 결과는 좋기가 어렵다. 그래서 꼭 불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분의 말씀이 어떤 건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지만 공부하면 편해질 거다라는 얘기지 않을까라고 지금 또 확대 해석했습니다. 투자에서 편안한 것은 돈이 되기 어렵다. 로버트 아노트. 그러나 공부를 해서 위험을 알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 김한진 박사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